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어제 제가 간혹 가는 자영업자 포럼 있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걸려서 자료를 좀 뽑아서 만들어 봤어요.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소득주도 성장이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내용의 글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요약된 글을 보니까 소득 성장 정책이 매우 효과를 보고 있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튜브 링크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게 뭐였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이 며칠에 방송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뉴스 내용, 그러니까 뉴스공장 내용이 이 최백은 교수라는 건대 교수가 나와서 3월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김어준의 방송을 보질 않다가 지금 처음 봤는데 기본적으로 좀 김어준이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느낌이 나요. 뭐 예를 들면은 최백은 교수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3월 고용 동향이 나와서 뭐 챙겨봤다. 매월 이게 고용 동향 지표들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른다. 응? 교수님이나 아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모릅니까? 통계청에서도 나오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가 모르면 다 모르나요? 지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까르고 넘어가는 듯한 태도부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 내용을 공유해주면서 뭔가 고용 동향이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꾹 참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들어갔는데 정말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 결국에는 자료를 찾고 오늘 하루 종일 만들게 됐어요. 일단 최백은 교수의 내용에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요약을 해보면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용률이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최대의 고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상 64세 이하도 역시 최대치고 뭐 등등등 아주 주요한 연령대에서 지금 현재 아주 최고의 고용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고용동향 지표를 지금 찾아봤습니다. 3월 고용동향이 역대 최고라고? 보니까 사실이네요. 60.4%로 고용률이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지금 최고치인 건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2%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말장난이에요. 보시게 되면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기록했던 2017년 3월에 고용동향 지표에 비해 0.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사상 최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드레싱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특이할 정도의 큰 성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상 최고인 건 맞아요. 0.1%라도 일단 사상 최고인 건 맞으니까요. 15세에서 64세 주요 연령층도 마찬가지로 0.1%가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17년 3월 기준으로 0.1%가 증가한 수치고요. 엄청난 성과겠죠? 일단 말하고 싶은 게 3월 한 달의 고용 동향을 이렇게 놓고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 자체가 사기 행위 아닐까 싶어요. 방송 내용을 일단은 보게 되면은 역대 3월간의 고용 동향만 비교해 봤을 때 최고로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상 최고의 고용률이 나타났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이야기를 와전시켜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뉴스공장 보는 김어준 빠들은 결국 김어준 내용만 듣고 그냥 그것만 듣고 믿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탄성합니다. 그러니 저 말만 듣고 사상 최대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 침소봉대하는 짓거리거든요. 이거 사기죠, 사기. 아니 저런 식으로 말장난할 거면 사실 2월 고용 동향 가지고 말장난해도 됐을 텐데 왜 이번 달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2월도 똑같습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대가 나왔어요. 2월도 59.4%가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그것도 사상 최대라고 떠들고 다녀도 됐을 법했다 이거죠. 사실 이런 게 통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고 하는 건데 한번 저도 비슷하게 말장난 한번 해볼까요? 네, 2011년 3월 고용률을 가져왔는데요. 2011년 3월 고용률은 2010년 직전년도 3월 대비해서 2.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이후에 최대폭의 증가율입니다. 2011년 3월은 역대 최대급의 고용률 증가를 보였어요. 2019년 3월은 0.9%가 증가한 거죠. 전년 대비.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죠. 거의 3배에 가까운 고용 증가량을 보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2014년 3월 고용자 수를 한번 볼까요? 2014년 3월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72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2003년 이후 최대 성과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2019년 3월에 겨우 25만 명 증가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
눈에 부신 성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최백은 교수가 듣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마 물어뜯을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똑같은 얘기예요. 최백은 교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3월 고용률 가지고 사상 최고라고 외치면서 소득주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말입니까? 네, 두 번째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고용률이라는 지표 자체에 감춰져 있는 실제 지표상의 문제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용률이 높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용의 질을 볼 수 있는 산업별 취업자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세요. 네, 공공행정 국방 분야에 110.5만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네, 농업, 임업, 어업을 볼까요? 대표적인 생산 직종이죠. 126.5만 명이 지금 취업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전년 대비로 비교해봤을 땐 7.9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분야 217만 9천 명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고요. 전년 대비에도 17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취업자 증가세가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이거는 대부분 국가 비용이나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서 취업자 수를 늘릴 때 쓸 수 있는, 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결국에는 공공근로 쪽으로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공무원을 만들어주는 것과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세금으로 없는 일자리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가네요. 그럼 다음 고용의 질 감소한 부분들을 볼게요. 도소매업은 2.7만 명이 감소했는데요. 이건 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13년부터니까 지금 벌써 6, 7년 됐죠. 6, 7년 만에 지금 3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제조업은 무려 11만 명 가까이 지금 감소를 했어요. 이건 14년 이후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제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융보험업에 관한 건데요. 사실 금융보험업 관련해서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취업자를 구하는 그런 직종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여기가 바로 고부가가치 산업 쪽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이것도 역시 15년 이후에 최저치인 3.7만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소했다고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산업의 주축이 돼야 되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쪽이 지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부분만 지금 고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돈을 투입해서 억지로 인원들을 늘리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최백은 교수는 그냥 뭉뚱그린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3월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침소봉대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놀아도 되는 겁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임금 근로자의 분배 격차가 지금 현재 최소로 좁혀졌다고 하네요. 박근혜 정부 대비해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가 2배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0만원 임금 근로자가 감소하던 그 속도에 비해 지금 현재 2배나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임금 소득 5분위 비율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 무려 33배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도대체 이따위 쓸데없는 계산할 시간에 다른 영양가 있는 자료나 좀 통계를 구해보시지, 경제학과 교수나 되시는 분이 좀 실망스럽네요. 이거는 내용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 20%간 임금 격차 변동 추이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뉴스 내용을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임금 격차를 줄였어요.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보다 1,0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효과는 대기업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견, 중소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 비정규직 임금은 각각 56.8%, 41.8% 개선됐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2.5%포인트, 1.55%포인트가 증가한 거고요. 고용부 관계자는 분배 지표가 확실히 개선됐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득의 정의? 소득 정의? 아까 뭐 김어준이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분배의 정의가 실현이 됐다라고는 하네요. 분배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납득이 갑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닙니다. 도대체 상하이 20%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보다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더 빠르게 오른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산업적으로? 상하이 임금 격차가 33배씩 빠르게 줄어서 우와 기쁘기는 한데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서 소득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추락을 했죠. 상하이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 경제 성장이나 고용 그리고 우리 생활 안정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그냥 근로자들끼리 소득 격차가 줄어서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생산성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의 임금이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의 임금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어쨌든 임금을 늘려서 뭐 전체적인 큰 액수가 더 시장이 많이 임금으로 풀렸다라고 치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왜 물가 상승률은 0%일까요? 지금 현재 물가 지표가 0%대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내수 부진을 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 3월에 0.4% 인상에 그쳤습니다. 임금 인상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런 임금 지표는 숫자 노름입니다. 일단은 임금 지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근로자들 기준으로만 하고 있어요. 임금 근로자라는 기준. 쉽게 말해서 근로자 수가 줄었거나 예를 들어서 뭐 퇴직자가 생겼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영향들이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기록된 임금 근로자 작년 기준이겠죠. 네,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단순 평가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시급을 올려버렸어요.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지금 15% 16%씩. 그러면은 당연히 임금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오셨던 파출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파출비가 꽤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면서 파출비가 이 정도 나오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는 올해 거의 안 올랐어요. 최저임금은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안 올랐어요. 사실 2,000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저신급 올라가듯이 인상을 했더라면 사실은 10,000원, 20,000원 가까이 올라가야 됐을 금액인데 사실상 파출비는 동결이 된 거죠. 파출비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이쪽 업계의 소득 상위 근로자였다면 최저임금을 받던 친구들과 그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예신가요? 아무튼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표가 과연 소득 분배의 정의를 말하는지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료를 이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임금 지표나 이런 것들은 아직 2017년 자료까지밖에 통계청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는데 아마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최근에 소주 값이 인상된다고 아마 뉴스에 나왔었죠. 저도 지금 그래서 소주를 미리 이번 달 안에 많이 사놓으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소주값이 올랐다고 해서 최 교수가 화이트 진로에 들어가 재무제표를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어준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런 거 찾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아무도 안 구해보는데 이 인간이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을 제가 정리해서 쓴 겁니다. 이 인간 말하는 거 보세요. 나 진짜 아까부터 얘기를 계속하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말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이 좌파놈들이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딱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이 이거 보고 듣고 있자니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자료가 뭐라고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얘들이야말로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재무제표 안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안 본다고 생각하나요? 저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찾아보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켜세우고 돈 받고 나와가지고 방송 출연하는데 그 정도 못 찾아볼 건 또 뭡니까? 아무튼 저도 그래서 한번 하이트 진로의 재무제표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자료들을 찾아냈는지 볼게요. 우선 이 최백은 교수 말하는 거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2016년 17년에 인건비가 27에서 29%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혜인 양반이 말하는 걸 제가 그때 방송에서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그냥 대충 자기가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추산해서 때려봤다. 그랬더니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더라고요. 아마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방송 출연하려고 자료 정리하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분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 일도 있으니까. 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선동하는 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따위로 알면서 그따위 조사해가지고 선동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 후에 24% 미만으로 감소했대요. 즉 쉽게 말해서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매출 원가 대비해서 임금 비중이 24%로 감소했다. 오히려 매출 원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완벽한 선동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파 아닌가요? 라디오 아닌가요 그거? TBS에서 하는 그 교통방송 라디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할 수가 있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 유튜브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거 다 그렇다 쳐도 아니 매출 원가는 2016년, 17년, 18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근데 최저임금은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든대요. 아니 그럼 매출 원가는 왜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최저임금이 분명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임금은 분명히 올랐을 건데 전체 매출 원가에서 비중은 점점 낮아졌다는 거는 전체 총 매출 원가가 늘어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거 선동 아닙니까 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트 진로의 매출원가 3개년도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대충 퉁 때린 게 아닙니다. 최 교수처럼. 그랬더니 매출원가 비중에서 임금 비중이 이렇게 나왔어요. 2016년도에 9,089억 원의 매출원가가 나왔고, 그 중에서 37%의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무려 40%까지 증가를 해요. 그리고 9,800억이 나온 직전 연도 2018년에 인건비 비중이 35.9%를 기록합니다. 이상하네요. 최 교수 말이 맞는 건가? 수치는 틀렸지만 직전 연도에 비해 전전 연도에 비해서 매출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네요. 그럼 이건 최 교수의 말이 맞을까요?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자, 보세요. 2017년 하이트 진로는 300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합니다. 300명이면 하이트 전체 인력 중에 10%에 해당해요. 2017년에 10%의 인력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금이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줬더라고요. 그렇게 나니까 2017년에 이렇게 매출 총 원가 비중에서 40%나 인건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일시로 지출되는 퇴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2018년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은 당연히 인건비 비중이 내려가겠죠. 인원이 줄었는데. 총 파이가 줄었는데 어떻게 매출 원가가 인건비가 올라가겠습니까? 2017년에 300명 구조 조정하고 18년에 100명을 동체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은 총 200명이 줄어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총 인건비는 200억 원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200억 원의 매출 인건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 교수님 아닌가요? 선동하려고 교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방송 내용을 다 종합해서 최 교수가 가져왔던 근거 자료를 제가 다 찾아본 결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존망입니다. 존망이에요. 교수님, 김어준씨, 존망이라고요? 이상한 자료 가지고 계속 선동하고 그러지 마세요. 좌빨들 개돼지들은 그거 믿고 좋다고 헤헤거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료를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침부터 이거 밖에 애들하고 나가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도 저 교수가 거짓말한 것들을 내용을 찾을 수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가 또 속은 사람이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속지 않게 만들었다는 데서 일단은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 김어준 뉴스공장이나 고용동향률 가지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나오면 이 자료를 소개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